이딴 국밥집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그의 고함과 함께 300만 원짜리 명품 구두 끝이 할머니의 50년 역사가 담긴 무쇠솥을 정확히 걷어찼어요. 그 솥은 할머니가 20년 전에 새로 장만한 것으로 매일 새벽 4시부터 사고를 우려내던 소중한 도구였어요. 할머니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쨍그랑.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서울 중구 상생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2016년 가을 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중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상생시장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 법학대학원 2년차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매주 주말이면 상생시장에 있는 복순내 국밥에 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제 할머니 오복순은 정말 평범한 분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6.25 전쟁 때 고아가 되셔서 혼자 힘으로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저를 대학원까지 보내주시려고 그 작은 국밥집에서 50년째 고생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에게는 저밖에 없었고 저에게도 할머니밖에 없었죠. 상생시장은 남대문 시장과 명동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전통시장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마치 섬처럼 남아있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정겨운 곳이었죠. 할머니는 그곳 한 구석에서 5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사고를 우리고 저녁 9시가 되어야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보탤 수 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서연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할미는 괜찮다. 내가 훌륭한 변호사 되는 게 이 할미 소원이야. 그런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여유롭게 뒷받침해 주는데 저는 할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고 공부까지 시켜주시니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시려고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돌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상인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시장 곳곳에서 작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언니, 큰일 났어. JN그룹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게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어. 옆 가게 철물점 김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JN그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큰 회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서울 곳곳을 재개발하고 있는 거대한 대기업이라는 걸. 그 회사는 이미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길이 닿으면 오래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번쩍번쩍한 새 건물들이 들어섰죠.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손길이 우리 상생시장까지 뻗쳐온 거예요. 걱정 마. 김 사장, 세상엔 돈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있어. 이 시장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할머니의 말씀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자신 있으신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를 믿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정리하고 떠났어요. 어떤 분은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계속 괴롭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30년, 40년씩 한자리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시장 끝자락부터 시작됐어요.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의 작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점차 시장 중심가로 번져갔어요. 빈 점포마다 JN그룹 소유라는 팻말이 붙었고 시장은 점점 을씨년스러워졌어요. 활기차던 상생시장이 유령도시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다른 상인들이 불안해하며 이런저런 소문을 나눌 때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국을 우리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셨죠. 할머니,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자서는 못 버티실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할머니까지. 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저희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국밥집이 저희의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서연아, 돈이 뭔지 아니? 돈은 사람이 만든 거야. 하지만 사람은 돈이 만들 수 없어. 이 할미가 50년간 여기서 지켜온 건 국밥집이 아니라 사람들이야. 그걸 어찌 돈 몇 푼에 팔 수 있겠니?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지만 24살 제게는 현실이 더 무서웠어요.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용역업체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해도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하시곤 했죠. 자네들도 일하는 사람이지? 빈속에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먹고 갈게. 처음에는 그 용역업체 사람들도 어이없어 했어요. 협박을 하러 왔는데 국밥을 얻어먹게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할머니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할머니의 따뜻함 앞에서는 누구든 무력해지는 것 같았어요. 복순이 언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태어나세요? JN그룹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 생선가게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무서운 게 뭐가 있나?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면 돼. 할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할머니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일은 일찍 와라.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구나.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글쎄다. 하지만 이 할미 육감으로는 내일이 고비인 것 같아. 50년 넘게 장사하다 보니 이런 건 알게 되더라. 할머니의 말씀에는 묘한 예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내내 잠을 설쳤어요. 할머니가 무슨 일을 예감하고 계신 건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을 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정적 같았죠.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새벽 4시부터 국물을 우리기 시작하셨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 말이에요. 그날 오전 10시 상생시장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검은 벤츠 세대가 시장 입구에 일렬로 멈춰 서더니 명품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었죠.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까지 넘쳤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 그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경멸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치 이 시장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최민준인가 봐. 재벌 3세라더니 정말 거만하게 생겼네. 상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최민준 옆에는 먹개비라는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었거든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어요. 그 순간 직감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설마 우리 시장에서 촬영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먹개비는 곧바로 최신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생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100만 구독자 여러분, 먹개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서울 중구 상생시장에 왔습니다. 바로 JN그룹의 젊은 CEO, 최민준 대표님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1000명, 5000명, 1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왔죠. 오늘은 뭔 컨텐츠지? 최민준 실물 진짜 잘생겼네. 상생시장이 어디야? 재벌이랑 콜라보라니 대박. 오늘 뭔가 다를 것 같은데? 최민준은 카메라를 향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이기 이전에 서울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그 중심부에 아직도 이런 낡고 비위생적인 곳이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카메라가 시장 곳곳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물론 상생시장이 최신식 마트만큼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상인들이 나름대로 정성껏 관리하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먹개비는 의도적으로 어둡고 낡은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촬영했어요. 벗겨진 페인트, 낡은 간판, 어두운 구석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거였어요. 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대표님. 21세기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현실입니다. 먹개비의 연기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연출이라는 걸. 실시간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판적인 의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헐, 진짜 더럽다. 위생 상태 최악이네. 빨리 재개발해야겠다. 저런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파나? 21세기에 저런 곳이? 서울시에서 뭐하냐?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장사해온 분들이 갑자기 카메라에 찍혀서 전 국민의 비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몇 분은 급하게 가게 문을 닫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카메라를 피해 도망가듯 자리를 뜨기도 했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장사를 해왔는지 아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걸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최민준의 시선이 우리 복순내 국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서 유일하게 아직 JN그룹에 넘어가지 않은 가게였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다른 상인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때도 할머니만은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최민준이 손가락으로 우리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려 50년 전 방식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국밥집이에요. 위생관념이 전혀 없던 시절의 조리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어떨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청자 수는 이미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저 할머니 가게가 문제구나. 50년 전 방식이라고? 위생 진짜 최악일 듯. 저런 곳은 당장 폐업해야지. 카메라를 든 먹개비가 우리 가게로 들어왔어요. 최민준도 함께 따라왔죠. 가게 안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수만 명에게 방송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낡은 솥, 오래된 테이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벽들까지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민준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저희가 오늘 이 가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한번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국자로 국물을 저으시기만 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 가게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최민준이 다시 물어봤어요. 50년.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50년 그럼 위생관념이 거의 없던 시절부터 시작하셨네요. 최민준이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시대에 맞춰 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모든 음식점에 철저한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시대인데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어요. 대신 정성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담으셨어요. 뽀얀 국물에 고기와 파를 정성껏 올리고 깍두기까지 곁들여서 최민준 앞에 내밀었어요. 먹어보고 판단하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50년 장사꾼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최민준은 그 국밥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혐오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먹개비님,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 직접 시식 리뷰를 해주시겠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먹개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밥을 받아들였어요. 5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욱! 먹개비가 국밥을 뱉어내며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도저히 삼킬 수가 없네요. 이게 무슨 맛이죠? 쿰쿰한 냄새가 나고 정말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먹던 그 따뜻하고 맛있는 국밥을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밥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카메라 앞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어요. 우리 할머니 국밥은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제 절규는 6만 명 시청자들의 조롱 댓글에 묻혀버렸어요. 또 가족들이 나왔네. 객관성 제로. 할머니한테 세뇌당한 듯. 현실 인정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 저런 애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최민준은 제 반응을 보고 더욱 신이 났나 봐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더욱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진실 앞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반발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낡은 방식의 음식점이 서울 중심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썩은 뿌리들은 지금 당장 뽑아내야 해요. 그의 선동에 댓글들은 더욱 거세졌어요. 할머니를 향한 악플들이 쏟아졌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0년간 성실하게 장사하신 할머니가 갑자기 전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되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민준이 할머니 바로 앞으로 다가가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세요. 당신 같은 고집불통 때문에 서울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어요. 당신의 그 더러운 국밥집과 함께 낡은 시대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최민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독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관습들 말이에요. 최민준의 다음 행동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생방송 상황에서 7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런 낡고 불결한 것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치며 할머니의 국밥솥을 향해 다가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안 돼요. 저는 최민준의 앞을 막아섰어요. 할머니의 솥을 지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저를 한 손으로 거칠게 밀쳐냈어요. 명품 수트를 입은 재벌 3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처음으로 놀란 목소리를 내셨어요. 5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도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하지만 최민주는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오직 자신의 쇼에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어요. 이딴 국밥집!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그의 고함과 함께 300만 원짜리 명품 구두 끝이 할머니의 50년 역사가 담긴 무쇠솥을 정확히 걷어찼어요. 그 솥은 할머니가 20년 전에 새로 장만한 것으로 매일 새벽 4시부터 사고를 우려내던 소중한 도구였어요. 할머니의 살. 그 자체였던 거죠. 쨍그랑. 그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마치 뭔가 아주 소중하고 신성한 것이 영원히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날도 새벽 4시부터 정성스럽게 우려낸 뽀얀 사골 국물이 시장 바닥에 쏟아졌어요. 뜨거운 김이 마치 비명처럼 피어올랐고 하루 종일 정성껏 삶은 양지와 사태, 도가니가 더러운 아스팔트 위를 굴렀어요. 시장이 순간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인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심지어 카메라 뒤에 먹개비조차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오직 솥에서 흘러나온 국물이 바닥에 스며드는 소리만 들렸어요. 톡톡톡 마지막 몇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생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할머니의 전부가, 저희의 생계가, 50년의 역사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끓이던 그 국밥이 동네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던 그 정성이 한순간에 더러운 바닥에 버려진 거예요. 할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엎어진 솥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화를 내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깊은 침묵만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이 할머니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최민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극적인 장면에 만족해했어요. 실시간 댓글창은 완전히 폭발 상태였거든요. 와, 진짜 시원하다. 저런 더러운 가게는 당연히 없어져야지. 최민준 대표 멋있어. 정의구현 기억. 이제야 깔끔해지겠네. 드디어 현실 직시.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최민준이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외쳤어요. 이제야 서울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낡은 것을 과감히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시 발전입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8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들은 최민준을 영웅처럼 추켜 세웠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숙이셨어요. 모두가 할머니가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국자 하나만 조용히 주워 들으셨어요. 그 국자는 할머니가 30년 넘게 사용해온 것으로 손잡이 부분이 반들반들해질 정도로 닳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치마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손으로 툭툭 털어내셨어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은 느리고 침착했어요. 그 태연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최민주는 그런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빌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위압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시대에 뒤떨어진 건 인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제가 괜찮은 조건으로 보상해 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디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이지 서비스가 종료되기 직전에 겨우 바꾸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구형 휴대폰이었죠. 설마 지금 전화를? 최민준이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실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르시게요? 하하하. 그의 조롱에 시청자들도 함께 웃었어요. 댓글창에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지? 전화기 진짜 구식이네. 크크. 누구한테 전화하려나?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는데. 아직도 폴더폰 쓰네. 키읔키읔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조롱을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폴더폰을 열어서 버튼을 꾹꾹 눌러 단축번호 1번에 저장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뚜루루 뚜루루 맑고 또렷한 벨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해진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벨소리는 마치 새로운 막이 오르기 전의 신호 같았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전율이 온몸을 감쌌어요. 9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최민준도 본능적으로 느꼈나 봐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승리의 미소가 점점 굳어갔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분명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나이는 50대 정도로 들렸는데 말투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대기업 회장이나 고위 공무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일부러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9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과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순간 시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 변호사. 나 오복순일세. 김 변호사. 저는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언제부터 변호사를 아셨지? 더구나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 둘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니. 최민준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고작 변호사 하나 불러봤자 뭘 어쩔 수 있겠어? 라는 표정이었죠. 실제로 댓글창에도 비슷한 반응들이 올라왔어요. 변호사 불러봤자 소용없는데. 이미 늦었어.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할머니 마지막 몸부림인 듯.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씀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상생시장 부지 말이야. 우리 상생시장 부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 상생시장 부지가 우리 거라고?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겠네. JN그룹. 최민준 대표라는 친구한테는 단 한 평의 땅도 팔 수 없다고 그리할게. 그 순간 최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그의 입이 벌어졌고 눈이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정말 매각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까? 현재 시세로만 계산해도
최소 3천억 원은 나올 텐데 정말 아깝지 않으십니까? 3천억 원. 회장님,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댓글창도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댓글을 달아서 서버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몇 초 후 폭발적으로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3천억? 회장님이라고 했나? 이게 실화야? 국밥집 할머니가 회장? 완전 반전 대박. 이거 드라마야 실화야? 할머니가 땅 주인. 최민준 망했다. 그래. 포기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해졌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지. 저런 인간성 파탄자한테는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 네, 회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분간은 매각 자체를 보류하겠어. 이 시장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 때까지는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마치 칼날처럼 차가웠죠.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 입점해 있는 JN그룹 프랜차이즈 매장들 전부 확인해서 임대료, 연체든 위생 규정 위반이든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있으면 전부 찾아내게. 오늘 날짜로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 준비해주게. 하나도 남김 없이. 최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JN그룹이 전국에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수백 개는 될 텐데 그 모든 곳에서 동시에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또한 JN그룹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즉시 중단하게. 우리가 소유한 부지에서는 앞으로 JN그룹과 관련된 어떤 사업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서류상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엎어진 솥을 한번 내려다보시고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어떤 철부지 애송이가 예의를 모르고 굴어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네. 그리고 김 변호사, 내일부터 상생시장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꾸나. 네, 회장님. 이미 준비해둔 계획안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는 살리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요. 그래. 그게 좋겠어. 예산은 얼마나 잡으면 될까? 대략 50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00억. 저는 현실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제가 등록금 걱정하며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할머니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대부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이고 계셨던 걸까요? 회장님,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최민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니, 시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국밥집 할머니가 회장님, 3천억 원짜리 부지의 소유주? 댓글창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건 영화야 실화야? 완전 반전 스토리잖아. 최민준 망했다. JN그룹 끝났네. 할머니 진짜 대박. 레전드 반전. 이런 반전이 있나? 할머니가 진짜 보스였네. 최민준 인생 끝. 최민준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걷어찬 국밥 국물이 흥건한 그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은 거예요. 명품 수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그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먹개비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급하게 방송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목격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모든 걸 깨달았어요. 회장님, 복순이 언니가 회장님이셨구나. 생선가게. 박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으셨구나. 항상 이 시장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과일가게 이사장님도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어요. 50년 동안 우릴 지켜주신 거였어. 떡집 할머니도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통화를 끝내고 폴더폰을 천천히 접으시며 최민준에게 다가가셨어요.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최민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시며 50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양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50년 세월의 무게와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장사꾼은 말이야, 돈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게 사람을 잃는 거고 신용을 잃는 거야. 자네는 오늘 그 모든 걸 잃었어.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시장에 있던 모든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상생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50년간 묵묵히 자신들을 지켜준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박수였어요. 댓글창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할머니 최고. 이게 진짜 어른이다. 최민준 완전 망신. 할머니 존경합니다. 진정한 승자. 이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할머니 진짜 멋있다. 최민준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혼자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오만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명품 수트는 국물로 더럽혀져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할머니 아니 회장님.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외면하고 상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일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마음 편히 장사하세요. 복순이 언니. 생선가게. 박 사장님이 다가오셔서 깍듯이 인사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 배웠습니다. 박 사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복순이 언니예요. 50년 전 그 복순이 언니 그대로. 상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높으신 분이 되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여전히 예전의 그 따뜻한 복순이 언니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놓인 거죠.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국밥집 회장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넘어섰고 각종 언론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JN그룹 최민준 대표 생방송에서 시장 어르신 모독 상대방이 수천억 대부호로 밝혀져 상생시장 복순내 국밥 할머니, 알고 보니 서울 최대 부동산 재벌 3세의 몰락, 오만이 부른 참사 50년. 국밥집 할머니의 반격.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다. JN그룹은 하루 만에 폐륜. 갑질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렸어요. 결국 최민준은 그 주 안으로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고 그의 야심찬 재개발 계획은 한낱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며칠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제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왜 할머니가 그토록 자신 있으셨는지, 왜 용역업체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는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며칠 후 시장이 조금 진정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국밥집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새롭게 설치한 솥에서 국을 끓이며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서연아, 이 할미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고아였어. 6.25 때 부모님을 잃고 이 시장 한 구석에서 군고구마 하나 팔며 하루하루 연명했지. 할머니의 눈에 먼 옛날의 기억이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초 이 일대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때 시장 상인들이 모두 불안해했지. 쫓겨날까 봐서. 그때도 지금처럼 재개발 바람이 있었구나. 그래,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제안을 했어.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부지를 헐값에 넘기게 해달라고 상당한 중개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국물을 저으셨어요. 하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 재개발이 된다면 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시장 부지를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어. 물론 상인분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할머니가 직접 사신 거예요? 그래, 하나씩 10년에 걸쳐서 상생시장 전체 부지를 다 모았어. 그리고 상인분들에게는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았지. 그냥 관리비 정도만.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신 거였어요. 그 후로 서울이 개발되면서 이 일대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팔 생각을 안 했어. 이곳이 상인들의 터전이니까.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말하면 뭐해? 상인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그냥 복순이 언니로 지내는 게 모두에게 편하잖아.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50년간 이 시장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국밥을 파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셨던 거죠. 그게 바로 할머니의 진짜 사업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너한테는 그냥 할머니로 남고 싶었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너는 내 손녀니까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배려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감싸 주셨는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최민준이 혼자서 시장을 찾아온 거예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으로 조용히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그가 할머니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그를 보며 잠시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그 앞에 내밀었어요. 앉아서 먹게. 할머니, 저는 자격이. 배고프면 먹어야지.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돼. 최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신을 그토록 모독했던 사람에게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젊은 양반, 이제 깨달았으면 됐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최민준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고, 모든 걸 잃었다고? 아직 젊음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날부터 최민주는 종종 시장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께 사과하러, 나중에는 조금씩 시장 일을 도우러. 그는 예전의 재벌 3세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상생시장은 할머니의 계획대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시설은 현대적으로 바뀌었지만 전통적인 정취는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국밥집 회장님으로 유명해진 할머니를 보러 오는 사람들, 할머니의 국밥을 먹어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의 철학을 배우려는 사업가들까지. 상생시장은 이제 서울이 명소가 되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하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유명하면 뭐하나? 국밥이 맛있어야지. 그날도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국을 끓이셨어요.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분이지만 여전히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하셨어요. 며칠 후 상생시장에는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안 후 처음 있는 공식 모임이었어요. 여전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지만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하고 상인들과의 시간만 가지셨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50년간 동네 언니로 여겼던 분이 갑자기 회장님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할머니가 상인들 앞에서 입을 여셨어요. 저를 회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복순이 언니입니다. 50년 전 그 복순이 언니 그대로예요. 상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제가 이 시장 부지를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평생 안심하고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였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복순이 언니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복순이 언니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앞으로 이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 정취는 그대로 살리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시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상인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이제는 진심 어린 감사와 기대의 박수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앞으로 이 시장 운영에 여러분도 직접 참여하셨으면 해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의논해서 정해요. 진짜 상생하는 시장 말이에요. 박 사장님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복순이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큰일에 참여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이에요. 제가 땅 주인일 뿐이지. 이 시장을 살아있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잖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롭게 정비된 복순내. 국밥에서 할머니와 둘이 앉아 있을 때 저는 할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돈으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시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 할미한테 호화로운 삶이 뭔 줄 아니? 뭐예요? 바로 이거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국을 끓이고 상인분들과 인사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아, 똑똑히 기억해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금싸라기 땅이나 번쩍이는 건물이 아니야. 바로 사람의 마음에 하는 거란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따라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최민준을 떠올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최민준이 혼자서 시장을 찾아온 거예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으로 조용히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최민준이었어요. 요즘 그는 시장에서 작은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거나. 예전에 오만했던 재벌 3세는 온데간데 없고 성실한 젊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와서 죄송해요. 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뭐가 죄송해? 자주 와야지. 젊은 사람이 배울 게 많을 텐데. 할머니는 그에게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어요. 요즘 최민준은 할머니께 시장 운영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진짜 사업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최민준한테도 그렇게 친절하세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할머니는 국을 저으며 대답하셨어요. 서연아, 원망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파. 차라리 용서하고 도와주는 게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고 깊어서 대단한 거였어요. 몇 개월 후 최민준은 시장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를 내주신 거였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할머니의 국밥집과 함께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그해 말 저는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물론 할머니의 경제적 도움도 있었지만 제 자신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서연아, 변호사가 된 걸 축하한다. 할머니가 제 합격 소식을 듣고 특별히 잔치국밥을 끓여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이 할미는 그냥 뒷받침만 해준 거지. 지금 저는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믿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상생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로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고 계세요. 상생시장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인들이 모두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최민준도 이제는 시장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의 카페 새 출발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할머니의 국밥집과 함께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다가 최민준의 카페 앞을 지날 때였어요. 그가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젊은이 정말 많이 변했지? 네, 할머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이야. 저 아이도 이제 진심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때 최민준이 저희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서 인사했어요. 민준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그래, 고맙다. 최민준이 정성껏 내린 커피를 마시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 할미가 마신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어. 최민준의 얼굴에 순수한 기쁨이 번졌어요. 예전에 그는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도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아, 사업은 어때? 어렵지 않아?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 손님들 대하는 법도 몰랐고, 그런데 할머니와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야. 저는 그런 최민준을 보며 정말 신기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거만하고 오만했던 재벌 3세가 이렇게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니. 할머니, 저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로만 갔을 거예요. 고마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이 할미도 많이 배웠어.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날 오후 할머니와 저는 시장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뀐 시장이지만 사람들의 온기는 그대로였어요. 할머니, 이 시장을 보면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긴 하지만 더 기쁜 건 사람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야.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서연아,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해 본 것뿐이야. 그런데 그게 결국 나한테도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거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 깊이 와 닿았어요. 그 저녁, 복순내 국밥에서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제가 행복해진다고요? 그래. 혼자만 행복하려고 하면 결국 혼자가 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하면 진짜 행복이 와.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이세요.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시고 매일 수백 명의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국밥을 내어주고 계세요. 할머니, 이제 그만 쉬시면 안 돼요?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내 천직이야. 서연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이 할미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에요, 할머니? 이 시장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해 돈만 벌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잘 지켜나갈게요. 고맙다. 우리 서연이 내가 있으니까 이 할미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머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변호사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어제는 임금을 받지 못한 식당 아르바이트생을 도와주었고,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한 할머니의 사건을 맡았어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요. 서연아,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이 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최근에는 상생시장 상인회의 법률 고문을 맡게 되었어요. 시장의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죠. 할머니와 상인분들 제시도용 계속 편집 할머니와 상인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시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가 우리 법률 고문이니까 든든하다.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세요. 복순이 언니 손녀답네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박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쌓아올린 신뢰와 사랑을 제가 또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요즘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연아, 이 할미도 이제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무슨 소원이에요, 할머니? 이 시장이 100년, 200년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 되었으면 해. 건물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소원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시장을 영원히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어요. 상생시장은 이제 서울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곳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올해로 91세가 되셨어요. 이제는 매일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장에 나와서 국밥을 끓이세요. 상인들과 손님들은 할머니가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럼 화요일마다 오시잖아. 그럼 오늘도 그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겠네. 저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가 되었어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상생시장의 법률 고문도 계속 맡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제 남편 준호는 사회복지사예요. 할머니처럼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할머니도 준호를 무척 좋아하세요. 서연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 젊은이 보니까 마음씨가 참 착해. 할머니가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해. 준호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 최민준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카페 새 출발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고 그는 청년 창업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작년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고맙긴 뭘.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원망하셨다면 저는 영원히 잘못된 길로만 갔을 거예요. 할머니의 용서와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둘이서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상생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어요. 상생은 말이야, 함께 사는 거야. 혼자 잘 살려고 하면 결국 혼자가 되어 하지만 함께 잘 살려고 하면 모두가 행복해져. 그래서 할머니가 이 시장을 지키신 거군요. 그래. 이 시장은 나 혼자 것이 아니야.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나는 그냥 관리인일 뿐이야. 창밖으로 상생시장의 따뜻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각각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빛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서연아, 너도 이런 마음을 잊지 마라. 돈과 명예만 쫓지 말고 사람을 봐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야. 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지금 저는 변호사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상생시장의 밤은 오늘도 따뜻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상인들의 정성,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따뜻함이에요. 얼마 전 할머니께서 상생시장 재단을 만들어서 시장을 영구히 보존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내가 이 시장을 이어받아야 해. 하지만 기억해. 시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잘 지켜나가겠어요. 이것이 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5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섬기며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성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서울에 오시게 되면 중구 상생시장에 들러보세요. 아직도 그곳에는 제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과 가장 맛있는 국밥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돈과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할머니가 보여주신 상생의 진짜 의미를 저도 제 인생에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최민준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할머니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상생시장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상생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상생시장 어딘가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국밥을 먹은 사람들은 하루를 버틸 힘을 얻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평생 해오신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온기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일. 저도 변호사로서, 할머니의 손녀로서 이런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요.